시작합니다. 자, 페이지는 114페이지고요. 우리는 이제 일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요 두 가지 배울 거야. 자, 미리 조금 복습과 니들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 3개 나와요. 근데 이 3개를 못 외운다? 문제 풀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주원아,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야죠? 연차 꺼내가지고 필기라도 하셔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할 거,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에너지라고 했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맞아?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과학에서 말하는 이 일은 물체의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을 하였다. 이렇게 잡았어. 맞아? 이때 조심할 거. 자,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 때는 몇 뉴턴 꼭 써줘야 돼. 만약에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으면 뉴턴을 고쳐줘야 돼요.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거리 단위는 M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미터. 맞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힘 몇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몇 미터. 그러면 1 뉴턴 미터가 나오는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J라고 쓰고 줄줄 외워야 됩니다. 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이동하였을 때 그게 바로 한 일의 양 구하는 값이고 1 어떻게 했어? 에너지가 줄어서 1이 늘어난 겁니다. 됐니? 그럼 거꾸로 내가 어떤 물체에 2를 해줘. 그러면 그 물체는 2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체가 B한테 2를 해줍니다. 알겠어? 그러면 B 입장에선 2를 받은 거야? 아니면 한 거야? 받은 거죠. 다시 한번. A가 B한테 2를 해줘. A가 B를 민 거야. 맞아? 그러면 A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 B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 이해됐니? 됐어? 그 다음 이번엔 거꾸로 B가 2를 한 거야. 누구한테? A한테 2를 해준 거야. 그러면 B가 2를 해주면 B의 에너지 감소. B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B가 A한테 2를 해줬으면 A는 2를 받은 거, B는 2를 한 거. 맞아? 그래서 A 에너지 증가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마구마구 바뀔 수가 있어요. 마구마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 단위도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외웁니다. 줄줄 외워. 알겠니?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잘 들어야 돼. 내가 일을 해. 나의 에너지 감소, 일을 합니다. 내가 일을 받아. 그럼 나의 에너지 증가야. 알겠어? 내가 에너지가 감소하면 내가 일을 했다는 얘기고 내가 일을 받았으면 쟤는 에너지가 감소하겠지만 나는 일이 증가하는 거야. 아니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즉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를 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니네들 돈이 있지 돈. 머니 해도 머니. 그치? 통장 속에 있는 머니 있지. 이 통장 속에 있는 머니를 끄집어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지. 맞아? 돈을 쓰거나 받거나 맞아? 이런 게 일이고요. 맞아? 그때 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통장 속에 있는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에너지 개념이야. 알겠니? 자, 하나 더 너희들 물어볼게. 야, 통장 속에 있는 돈과 현재 주머니 속에 있는 너희들의 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너희들의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잖아. 주머니 한 푼도 없습니다. 준서가. 야, 이 거지 새끼야! 라고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왜? 통장 속에 돈일 수도 있잖아. 근데 통장 속에 돈도 없어. 주머니에 돈도 없어. 넌 그지 맞지? 그쵸? 맞니? 자, 소연아. 통장 속에 얼마 있어? 모르겠어. 있긴 있어? 오. 야, 통장 속에 있는 게 100만 단위야, 만 단위야, 10만 단위야. 아니, 카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있냐고. 뭐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100만 원 있다고 치자. 100만 원 있다고 치자. 진짜야? 자, 근데 니네들 선배들 중에 그 세뱃돈 받은 것들이 있지. 그거 받아가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있더라.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그치? 근데 니네들 한 3년 선배 지금 고3 올라가네?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금까지 번 돈 곱하기 3? 모은 돈 곱하기 3이야. 그 정도로 대박입니다. 장난 아니야. 니들도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불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 거기다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국가가 니들한테 해주죠. 그치? 월 50만 원씩 18개월 모이면 얼마 모아? 900밖에 못 모으지.
그치? 거기에 한 보통 1,000만 원씩 더 줍니다. 알겠니? 거기다가 이제 나는 공군이라든지 해군 같은 데 갈 거야. 그럼 좀 더 벌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보통 한 2천 얼마 모아서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차 살 수도 있고요.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야, 대박이지 않냐?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모은 돈하고 합해봐. 야, 몇 천만 원 있어. 니들이 뭐 알고 있으면 뭐 이게 그 로망이 있잖아. B사에 있는 뽀르 뭐 이런 차, 그치? 뭐 이런 차들 타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신 유지비가 없겠지만, 만약 기름값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 얘기할 때는요, 통장 속에 있는 돈하고 그다음 당장 쓸 수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다 합해서 우리의 재산이라고 한다. 능력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따가 관계 있거든.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이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 이게 바로 니들이 꼭 외워야 될 공식 넘버 원이야. 다음 시간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날 니들한테 이거 공식 오늘까지 해서 총 3개 외우라고 했죠? 맞아? 무조건 물어볼 거니까 외워, 달달달 외워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늘 외워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일을 받아서 생긴 에너지. 이 에너지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겠니? 둘 다 외워둬. 그럼 총 몇 개의 공식이 완성돼? 3개의 공식이 완성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바로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물체가 일을 받았어,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맞아? 그럼 일을 받으면 분명히 더도 말고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겨.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위치 에너지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는요,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하는 김에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야. 그럼 운동했다는 얘기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있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쉬워요. 속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특정 위치가 바로 뭐냐? 니들 과정에 나오는 거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밖에 안 나와. 높이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야.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쓸게요. 제목은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뭐라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럼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런데 앞에 요 수식어가 왜 붙느냐? 다른 위치 에너지도 있거든.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지표면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표면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10kg짜리가 있어. 됐어? 이 녀석을 내가 팡 칠 거야. 빵 칠 거야. 팡 치면, 그치? 이 새끼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힘을 받아서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지. 말도 안 되지. 그치? 위로 가는 거야, 무조건. 힘도 위쪽, 이동거리도 위쪽. 그럼 내가 이 자식한테 일을 해줬네. 그럼 나의 에너지는 감소야, 일단. 그럼 얘는 일을 받았으니까 얘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현재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잘 들어,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가면 영원히 빨라져요, 영원히 느려져요? 말이 이상한데? 올라갈 때 빨라져야 느려져요? 느려지죠. 그치? 그럼 속력이 점점 감소하겠지. 왜? 운동 방향 위쪽, 힘의 방향 아래쪽. 내가 처음에만 땅 쳤지. 치고 나서 손에서 떨어진 순간부터는요, 이 물체에는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존재해요. 맞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속력이 점점 감소해. 감소하다 보면 느려지다.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0이 되면 속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사라졌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사라졌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 준서야, 운동 에너지 어디다 팔아먹었어? 야, 처음에 내가 탕 쳤을 때 운동 에너지 있었지? 그쵸? 이 운동 에너지 어디다 팔아먹었어? 네가 먹었니? 너는 안 먹고 운동 에너지 안 먹고 사탕은 먹고 있지? 이놈의 쉐이가. 조원아, 네가 팔아먹었어? 소연, 네가 팔아먹었어? 아니, 아무도 팔아먹은 새끼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이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바로 요 위치에 저장된 거야. 이 위치에 저장된 에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운동 에너지 개념만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야 온도그래지 없어졌잖아. 이거 어디다 팔아먹었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기? 요 위치에 숨어 있다. 안 보이지만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 에너지를 특정 위치에 요 높이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고 원래 고등학생들은 이걸로 설명해. 이렇게. 근데 니들은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에 맞춰서 공식 유도하기 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식을 내가 여기까지 올릴 거야.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 1을 해줘야지. 그럼 2를 해주면 얘가 아래 위치에서 위의 위치로 바뀌죠. 맞아? 그러면 뭐가 생겨? 높이가 생길 거야. 맞아? 되니?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이 새끼를 내가 들고 싶어요. 승현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의 힘만 가하면 돼요? 지랄 옆차게 하고 있지. 야, 힘은 뉴턴 단위라고 했어. 근데 10kg인데 갑자기 10kg을 여기에서 10뉴턴으로 바꿀 거야? 말도 안 되죠? 자, 몇 뉴턴? 얘들아, 요 10kg짜리는요. 뻔할뻔한 번데기 누가 잡아당기고 있지?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중력이 아니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연상기억법.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해? 무게! 생각하니까 빨리 쉬울게. 맞아? 무게가 어떻게 해? 질량 곱하기 9.8. 아무 말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구가 98뉴턴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98뉴턴으로 잡아당기는 녀석을 들고 싶어. 승현아, 얼마 필요해? 너 지금 욕하겠어? 9는 약하게 하고 C8은 좀 크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98뉴턴의 힘이 필요할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아래에서 위까지 5m 높이까지 올렸어. 내가 한 일량 얼마야? 98 곱하기 5죠.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니? 490이 되겠지.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쳐.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나한테서 플러스 490에 해당되는 2를 받는 거야. 그 2를 받아가지고서 얘는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때 증가한 에너지 요 위치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오게 되면 아래에 있는 녀석한테 힘을 가해 이동거리가 생기게 만들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지금부터 써볼게. 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생겼어? 내가 이 물체한테 2를 해줬어. 맞아요? 그럼 2를 해주게 되면 이 해준 일의 양만큼 뭐가 생긴다?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그럼 거꾸로 이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나중에 그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뀐다. 맞아요? 그래서 받은 일이 100줄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생겨? 100줄. 나중에 일을 얼만큼 해? 100줄만큼 하겠죠. 맞아요? 받은 일이 49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생겨? 490이요. 그럼 나중에 일도 490만큼 생길 거야. 맞아요? 되니? 그러면 이때 한 일량은 어떻게 구해요?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 때 필요한 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체, 무게만큼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무게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높이를 곱하면 되죠. 아, 무게에다 높이를 곱하면 2를 한 거잖아. 그치? 그 한 일량이 곧 위치 에너지니까 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도 무게 곱하기 높이라고 써도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이걸 좀 이쁘게 쓰면 우리가 무게는 mg, g는 아무 말 없으면 얼마 쓰라고 했어? 9.8. 맞죠? 그래서 니들 책에 9.8에다가 m을 곱한 다음에 h 곱하세요. 니들 책은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니? 됐어? 하지만 선생님은요 개인적으로 요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왠지 알아? 이 m이 뭐니? m이 뭘 뜻해? h는 너희들은 아는 애들은 알고 모르는 애들은 모르잖아. 잘 들어. 한글로 먼저. 뭐라고? 한글로 먼저 외우세요. 한글로 먼저 외운 다음에 숙달이 되면 그때 바꿔버려. 알겠니? 다시 한번 물리 공식 외울 때요. 곧장 처음부터 기호 사용하지 마시고 한글로 먼저 달달달 외워. 그 숙달이 됐어? 그때 바꿔. 그 다음 한글로 외워 주셔야지 나중에 기호로 외워도 안 틀립니다. 특히 이런 게 있어. 고등학교 공부 방식 들어가면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기호로 쓰면 m 곱하기 v는 p야. mvp라고 나중에 외울 거야. 근데 이 그냥 v라고 쓰면 이 속도인지 속력인지. 속도하고 속력 같은 거 아니야? 아, 틀려. 틀려. 속력은 빠르기만 따지는 거고 속도는 빠르기 앤드 방향까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 먼저 한글로 외우고 그 다음 기호로 바꿔주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맞아? 그게 효과가 좋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2번 공식이라고 할 거야.
알겠니? 얘는 어떻게 외우느냐? 9.8은 상수죠? 별거 없다.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이걸 외우라고. 그 다음 조심할 거. 질량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되겠어? 킬로그램이 될 테고 높이는 이동거리니까 미터죠. 그래서 우리는 킬로그램에다 9.8을 곱해서 뉴턴 만든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뉴턴이라고 나왔어. 승현아 들 때 더 말고 얼마 필요해? 그렇지 10이죠. 뉴턴이 나왔으면 야 9.8 왜 곱해? 그치? 그냥 10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뉴턴이야. 그럼 10 곱하기 5가 되니까 한 일량이 내가 50. 해준 일량이 50이니까 얘는 받은 일량이 50. 그럼 위치 에너지도 50줄만큼 증가하겠죠. 이해됐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까먹지 마. 미터야 센티미터 아니야. 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위치 에너지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이 5m 때문에 생겼다고. 이 5m가 뭘 의미하는 거야? 높이야. 근데 문제가 이 높이가 기준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 예입니다. 얘야.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잘 봐라. 잘 봐. 자, 지금부터 한번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질량이 2kg인 녀석이 지면을 기준으로 몇 미터 지점이 있죠? 5m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면을 기준으로 이 옥상에 있는 2kg짜리는 몇 줄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9.8 곱하기 2 한 다음에 5만 곱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산수는 니들이 하는 거야. 우리 산수 시간 아니에요. 물리 시간, 과학 시간입니다. 그 다음 지면 기준이 아니라 이번엔 베란다 기준이에요. 어디 기준? 베란다. 되니? 그럼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2kg짜리 똑같은 위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에서 위까지 2kg짜리가 몇 미터 지점이 있어? 2m 지점이 있겠지. 뭔지 알아?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있어요? 라고 하면 9.8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주원아 이번엔 옥상 기준이야. 됐어? 옥상 기준으로 하면 저 2kg짜리는 몇 미터에 해당되는 높이가 있어? 야, 이 새끼야. 지면 기준으로 5m고 베란다 기준으로 2m인데 여기 기준으로 이 새끼가 5m 위에 있어? 이건 뭐 상식의 문제 아니야? 몇 미터? 그렇지 0m죠. 그럼 높이가 0이면 뭘 곱해봤자 다 빵 나오지. 맞아? 봐봐. 똑같은 위치지만 이 기준면에 따라 그때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너네 위치 에너지가 항상 플러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여기입니다. 요 옥상으로부터 10m 지점이 있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 기준으로 여기로. 그럼 얘는 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여기는 0이지. 여기 기준면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기준면보다 아래에 있지.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요.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9.8 곱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야, 저 마이너스를 가진 위치 에너지는 나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 왜? 나한테 일을 해주려면 마이너스가 일단 0이 되고 0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나한테 일을 해줘야 돼. 근데 아래에 있던 녀석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올 누가 건들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됐어? 요거야.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잘 봐. 어떤 새끼가 옥상 위에서 울어. 울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세상에 대해 뽑기를 날리고 왼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나 죽을 거야 이래. 그렇지? 나 죽을 거야. 왜? 이 새끼 백수야. 그 다음 머리는 대머리. 됐죠? 학벌도 별로 안 좋아. 얼굴은 존무시야. 그치? 나 죽을 거야 라고 해. 자, 이런 반응을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자, 집에 있는 엄마가 이걸 한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엄마니까 머리 뽀글뽀글. 엄마니까 그 다음 원피스. 그치? 엄마가 볼 때는 9부터 여기까지가 1m야. 됐어? 1m야. 1m면 여기 있는 아들내미가 엄마가 보기에는 책상 위 정도에서 나 죽을 거야 이러는 것도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해? 뛰어내려 세이야.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영아 너 죽는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이 세이. 그치?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얘 무서워 안 무서워?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하지. 근데 요 지면을 지나는 아주 착한 우리 여학생
여학생이야. 누가 더 여학생이죠? 그쵸? 여학생 얘도 원피스. 자, 머리에 꽃핀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여학생 맞죠? 그치? 그런데 얘가 볼 때는 여기가 20m야. 그치? 위험해 보여. 어? 저 아저씨 어떻게 해?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해? 오빠라고는 안 하겠지. 그치? 저 사람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여? 위험해 보이지? 뭔 차이야? 기준면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여기면은 여기면은 어머나 만약 옆에 있으면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잖아. 뭐 뛰어내릴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그때그때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니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한번 얘기할 거야. 일단 나오는 건 이거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크기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밑줄 치시고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A라고 쓸 거야. 이제 B 쓸 거고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거의 다 틀려요. 일단 if라고 쓸게요. if. 자, 질량이 2kg인 녀석을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이동시켰어. 그치? 즉 여기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되니?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준면을 잡은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한번 따져볼 거야. 뭘 따질 거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자, 조심할 거. 위에는 위치 에너지를 따졌어. 지금 뭘 따졌죠? 변화량. 틀려. 얘들아,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그치, 나처럼. 나처럼이 뭔 뜻이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준다. 그쵸? 얘처럼 아니죠? 쟤처럼도 아닙니다. 나처럼 구하는 거야. 처음처럼 소주를 왜 찾아? 맞아? 그래서 항상 나처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줄 건데, 자, 지금부터 정답부터 얘기할게. 이거 지면 기준으로 잡나? 베란다 기준으로 잡나? 옥상 기준으로 잡나? 다 똑같아. 모두 동일해. 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요, 기준면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어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기준면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지금부터 계산할 테니까 잘 봐. 잘 봐. 첫 번째, 지면 기준이다. 지면 기준. 자, 지면 기준 쓰는 거 아니야. 지면 기준으로 하면 이게 처음,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지. 그럼 지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쓰겠네? 9.8 곱하기 2는 공통. 그쵸? 2는 공통. 곱하기 5 빼기 3이죠. 맞죠? 맞지? 자, 그 다음 베란다 기준. 베란다 기준하면 나중이고 처음이죠? 그럼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 9.8 곱하기 2는 공통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2미터죠? 2 빼기 빵이지. 응? 자, 그 다음 옥상 기준. 이게 나중 거고 이게 처음 거지.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 옥상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녀석 요것도 에너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다고 했지. 근데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9.8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 다음 현재 여거는 0이야 무조건. 맞아? 됐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돼. 나중 거 0에서 처음 거 빼주면 0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지. 그러면 얘 얼마 나와? 이것만 고치면 되지 플러스로. 그럼 잘 봐. 전부 9.8 곱하기 2 곱하기 2 9.8 곱하기 2 곱하기 2 9.8 곱하기 2 곱하기 5 전부 9.8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바로 뭐가 동일해? 뭐가 동일해? 요게 동일해. 델타 H가 동일해. 높이의 변화가 동일해. 그러니까 질량 일정하고 9.8 일정하고 맞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도 일정한 거야. 이해됐냐? 됐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줄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아까 한글로 외우라겠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거든요.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구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변화예요. 맞지? 됐니? 됐어? 그러면 현재 9.8 버려. 질량 떨어질 때 뭐
올라갈 때 뭐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선생님 떨어지면요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럼 난 살 뺀 거야. 그치?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 내려가면 살 빠지고 올라가면 살 찌고 나 안 올라올 거야. 난 지상에서 살 거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비례야. 니네 이런 걸 잘 써줘야 돼. 이런 거. 알겠어? 지금 그래서 높이 변화가 동일하면 위치 에너지 변화도 동일해. 이해됐냐? 됐어? 공식이 틀려졌어 지금. 공식이.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 배웠습니다. 됐어? 됐어? 이런 거 따지는 게 물리예요. 자 시작할게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했어요. 밑줄 쳐? 높은 곳. 이 높은 곳에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니네 높다 낮다 할 때 하이 로우라고 쓰지. 하이를 영어로 우리가 높은 형용사야. 명사형으로 뭘로 고치죠? 하이의 명사. 아휴. 얘들아 잉글리시가 베리 푸어합니다. 하이의 명사 재영아. 하이가 형용사지. 무슨 명사였지? 너 are you crazy? 하이의 명사 하이트. H-E-I-G-H-T. 됐어? 맥주 아님. 알겠어? 히테야. 맥주는 히테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쓰는 이유가 하이트의 약자야. 너네 혹시 그리고 무겁다 가볍다 할 때 무게, 그렇지? 무게는 우리가 W라고 쓰거든. 그 W라고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무게가 나가는 웨이. 그치? 웨이야 웨이. 그거의 명사 웨이트.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그렇게 잡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질량은 매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MESS 그건 칼이고 수술용 칼이고. 알겠어? 이건 MASS야. 매트 아니야. 그건 수학이고. 알겠니? 자 그다음 물체 하이트. 됐니? 질량 매스를 높이 하이트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일을 해줍니다. 그게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써줬죠. 내가 너한테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써줬어.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에다 질량을 곱해서 뭘 만들어줍니까? 요렇게 묶고 무게를 만들어주고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그런 다음에 킬로그램에 9.8을 곱해서 뉴턴 단위 만들어주시고 높이는 미터. 됐죠? 새끼는 연수장도 없어. 이씨. 뭐 가난하니? 야 부자 친구 연수장 하나 빌려줘. 한 장 빌려줘.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릴 때 한일의 양이 곧 뭐에 해당된다? 현재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죠? 됐지?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쓰셔야 되고요. 높이는 반드시 미터 단위로 쓰셔야 돼.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요렇게 공중에 있는 녀석이 있어. 얘는 당장 일을 할 수 있을까? 매달려 있으면 당장 일은 못해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나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기지. 예를 들어서 이 새끼 무서워 안 무서워? 효준아 너 여기에 서 있을 거야. 얘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안 떨어지는데 왜 무서워? 그치? 근데 건물이 갑자기 흔들흔들 이렇게 돼 있어. 무서워지기 시작해 안 시작해? 무서워지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피하던지 아니면 책상 밑에 숨던지. 맞죠? 됐니? 왜? 떨어지면 우리 대갈통을 퍽 하고 치니까 우리 대갈통이 쑥 하고 내려가잖아. 맞지? 돼서 아래쪽으로 퍽 F 쑥 S 이란 거잖아. 알겠니? 이란 거잖아. 얘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맞아? 당장은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해. 하지만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통장 속에 있는 돈이야. 알겠니? 이게 통장 속에 있는 돈이야. 지금은 내가 통장 속에 있는 돈만 많으면 뭐해? 꺼내서 써야지만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잖아. 맞지? 됐니? 통장 속에 있는 돈, 선생님 계좌 이체면 안 되나요? 야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은 낮에 은행 가서 꺼내서 찾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당장은 못 쓰지만 미래에 쓸 수 있는 돈, 나의 재산, 능력, 맞지? 이게 통장 속에 있는 돈하고 똑같아. 그럼 내 주머니에 쓴 돈은 이따가 배울 뭐하고 똑같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운동에너지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 10만 원과 통장 속에 있는 돈 100만 원 합치면 내가 뭐에 해당되는 나의 전 재산 110만 원. 맞아? 이거를 나중에 우리 뭐라고 할 거냐? 물체가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합한 거, 그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불러.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알아둬. 됐어? 자, 이제 2번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어. 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됐어? 그럼 위치 에너지 생겼으면 얘는 뭐 할 수 있지? 위치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 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맞니? 그래서 지금부터 그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한 일의 양 가지고서 너 위치 에너지가 컸구나 작았구나 그런 걸 알아볼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야, 이 새끼 위치 에너지 분명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마이크 딱 대고 Hey, what's your, how much your 위치 에너지 값? 이렇게 물어보면 my 위치 에너지 값 is 100 줄 이렇게 얘기하냐? 얘기 안 하지? 아, 이 새끼 위치 에너지 얼마 있을까? 궁금해. 궁금해요? 그러면 일시켜보면 됩니다. 이 새끼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줬는데 해준 일의 양이 200줄이야. 위치 에너지 얼마 있었어? 200줄. 300줄에 일을 해줬어. 얼마 있었어? 300줄. 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추, 내가 좋아하는 추는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쭈, 그치? 추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위치 에너지. 됐냐? 자, 현재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손을 놓는다면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손을 딱 놓습니다. 얘가 위에서 내려오지.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아까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지. 이제 손을 놨어. 그럼 내려오는 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왜? 중력이 아래쪽, 이동거리 아래쪽이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일을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올라갈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해주는 거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는 중력이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빨라져. 그러지다가 얘하고 빡 부딪혀. 맞죠? 맞죠? 그러면 얘하고 팍 부딪히면 드디어 원통형 나무는 일을 받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위치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거 맞잖아. 됐니?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일을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잘 봐. 이거 부딪히기 전에 추가 부딪히기 전에 이 새끼 지구가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기지. 근데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야, 이거 왜 안 떨어지지? 야, 봐봐. 이 분필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근데 왜 안 떨어지지? 그치? 누가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지. 요게 잡고 있잖아. 요거. 근데 만약에 내가 기름칠을 해. 잘 잡아 못 잡아? 못 잡고 그냥 미끄러지지. 맞아? 바로 손과 요 나무 막대라고 할게. 원통형 막대. 뭐 때문에 그래?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정하는 힘.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됐어? 그래서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건 뭐냐? 위치 에너지가 일로 바뀌었을 때 이 힘의 정체가 바로 마찰력이에요. 근데 이 힘은요. 힘은 누가 부딪히건 안 부딪히건 간에 항상 일정합니다.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 알죠? 동글뱅이 빗금치면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네. 야, 할바.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많이 밀려난다는 얘기야? 조금 밀려난다는 얘기야? 많이 밀려나.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2배야. 그러면 한일량도 2배. 그럼 이동거리도 몇 배? 2배란 얘기야.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잘 봐. 잘 봐.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죠? 위치 에너지 가지고서 일을 한다고 했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예요. 맞아요? 그치? 한일량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맞아요? 되니? 근데 힘의 값은 일정하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9.8은 상수니까 버려.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질량과 위치 에너지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뭘 비교하면 돼? 질량을 똑같이 해야 돼? 변화시켜야 돼? 질량과 위치 에너지 값이야. 그러면 질량은 변화시키고 높이는 일정해야지. 그래서
높이는 일정한 상태에서. 맞아? 질량을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증가시켜. 됐어? 그러면 얘를 2배, 3배, 4배, 5배 증가시키면 한일량도 2배, 3배, 4배, 5배 나타나는 걸 뭘로 확인해? 거리로. 맞아? 거리로. 이동 거리로. 이해됐냐? 그래서 질량이 2배야? 거리만 2배야. 질량이 3배야? 거리만 3배야. 이해돼? 그래서 이번에는요. 높이와 위치 에너지 관계야. 그럼 뭘 비교하면 돼?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높이가 3배, 4배, 5배 증가하면 거리도 3배, 4배, 5배로 증가해. 되니?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서 이렇게 나와요. 질량이 2kg인 녀석이 2m 지점에서 떨어졌더니 나무 도막이 10cm 이동하였대. 몇 cm? 10cm. 이게 기준값이야. 그런데 봤더니 얘가 4kg야. 얘는 똑같고 질량 몇 배? 질량만 2배. 그럼 질량이 2배면 위치 에너지 몇 배? 2배. 그럼 한일량도 2배. 그러면 이동거리도 2배, 20cm. 됐어? 그 다음 이번에는 2kg 그대로고 얘만 4m로 증가했어.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높이만 2배지. 그러면 높이 2배니까 위치 에너지 2배, 한일량 2배, 그럼 이동거리도 2배, 20cm. 그럼 마지막 이번엔 6kg짜리이고요. 얘가 4m입니다. 질량 몇 배니? 3배. 높이 몇 배니? 2배. 3배에 2배니까 6배. 그럼 위치 에너지 6배, 6배, 이동거리 6배, 정답 60cm. 이렇게. 됐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 이런 걸.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그리고 맨날 얘기하죠.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야. 조건 2개의 결과 하나야. 조건 2개의 결과 하나. 그럼 총 몇 개의 값이 있어? 3개. 그렇죠? 요 3개 중에서 2개를 비교하려고 그래. 그럼 나머지 요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1점. 그래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 비교하려면 높이 1점. 높이와 위치 에너지 비교하려면 질량 1점.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모든 실험, 모든 내용의 공식을 뜯어먹는 방법이야. 이걸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빌빌 쌉니다. 야, 별것도 아닌데. 중학교 과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제대로 배우셔야 돼. 너희들은 행운아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행운하면 뭐해? 졸고 있잖아. 주원이 졸았지. 졸면 죽어. 알겠어? 됐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나무도박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박을 밀어낸 일로 전환한다.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다. 이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박이 한 일인데 문제는 요 한 일의 양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밑줄 쳐. 나무도박이 밀려나는 거리로 할 수 있어. 이 나무도박이 밀려나는 거리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 뭐야? 한 일의 양이야. 똑같은 값이 뭐야? 위치 에너지 크기야. 그래서 앞으로 물체가 움직였어? 많이 움직였어? 그러면 에너지가 많았구나.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바로 외워야 될 공식 2번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아봤고요. 참고적인 얘기, 얘 EP라고 쓴단다. EP. 왜 EP라고 쓰는지 알아? 여기 2라고 써있지만 실제 EP야.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읽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력의 합률과 운동 에너지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먼저 운동 에너지부터 배워보자. 우리 이런 거 배웠는데 지난번에. 자, 내가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 알려줬을 거야. 기억날라나 모르겠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 봐. 잘 봐요. 많이 틀린 게 많이 나와. 자, 지표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질량 2kg짜리 물체가 하나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어. 뭐라고? 정지. 근데 이 자식한테 내가 일을 해줬어. 얼마 일을 해줬느냐? 10N의 힘으로 그냥 그래 간단하게 하자. 10m 이동시켰다고 치자. 그럼 몇 줄의 일을 해준 거야? 100줄. 그럼 이 일을 얘는 받았으니까 그 받은 만큼 뭐가 생기겠어?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이동거리가 생기겠지. 그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니까 속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빨라질 거야. 오른쪽으로. 맞아? 됐니? 그래서 속력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 운동에너지 생길 텐데 받은 일의 양이 100줄이면 현재 운동에너지 얼마? 100줄이죠.
100줄이잖아, 100줄. 맞아? 이 100줄이야. 이때 이 100줄 때문에 얼마의 속력이 생겼느냐?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잘 들어. 아까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공식을 유도했지. 이것도 원래 유도해야 되거든. 유도하시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시고요. 알겠니? 너희들 같은 경우 유도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항상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물체의 질량 2에다가 곱하기 속력 제곱을 한 값이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따가 달달달 외울 거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알겠니? 됐어? 이렇게 될 건데 잘 봐. 그렇게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속력 제곱이 얼마가 나와? 10m/s입니다. 됐지? 됐지?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왜 생겼어? 일을 내서. 일을 내서 운동 에너지 생겼지. 자, 이제 조심할 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0이었지. 그치?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야? 100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처음에 정지라고 했는데 처음이 정지가 아니야. 뭐라고? 처음이 정지가 아니야. 처음에 얼마 있었어? 5m/s로 운동하고 있었대. 그럼 얘도 운동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 처음 운동 에너지다. 그럼 얘는 분명히 2를 받았네? 2를 받았으면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지? 이건 정확히 얘기할게.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변한다, 델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지난번에 니들 적어준 거야. 2를 받으면 받은 녀석은 그것 때문에 속력이 바뀌어. 속력이 바뀌어서 반드시 운동 에너지의 변화력이 생겨. 이런 걸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어. 기억 안 나? 내가 지난번에 써줘서 앞장에서. 그래서 그게 여기에 적용돼. 그래서 잘 봐. 얘는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변화량 어떻게 구해? 나주고에서 처음. 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처음 거. 처음 거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그쵸? 그럼 얼마가 나와? 25줄 나오죠? 25줄. 그런데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거든? 오른쪽으로 1 받았네? 그러면 당연히 빨라지게 되니까 운동에너지 증가하겠죠? 그 증가한 게 얼마라고? 100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5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게 125, 125, 100. 이 얘기죠.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니들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처음이 0이야, 0. 그러니까 나처럼 구할 때 처음 걸 구할 필요가 없죠. 왜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일량 곧 나중 운동 에너지다라고 착각들을 해버려.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속일량은 곧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변화량은 나처럼 구한다. 처음 게 0이다? 그러니까 나중 게 곧 한일량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맨날 무조건 한일량은 나중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망해버려. 이거 100이라고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125가 정답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렇다면 이 운동 에너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높이 에너지는 특정 위치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특정 위치, 특정 높이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높이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면 이 운동하는 에너지,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겨요? 속력 때문에 생겨요. 포인트가 뭐야? 이 새끼야. 속력 없으면 운동 에너지도 없어.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 EK라고 씁니다. 뭐라고 써? EK. 그리고 이건 꼭 외워야 될 공식 세 번째야. 3번 공식이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뭐라고? 속력의 뭐라고? 제곱이야. 그때 질량 단위는 여전히 뭘 써줘야 돼? 킬로그램. 속력은 미터/세크를 써줘야 돼. 그럼 재밌는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잘 봐라. 킬로그램은 그대로 살지만 미터/세크를 제곱하면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지. 그쵸? 맞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빈 공간 있지? 아니, 없으면 여기다 써도 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요 J라고 쓰면 뭐라고 읽었지? 주라고 똑같은 단위. 뉴턴미터 나오지? 되지? 뉴턴미터 되잖아. 왜? 힘 곱하기 거리.
맞아?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뽑아낼 수 있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 이것도 되지. 됐죠? 됐니? 또 이것만 될까? 아니요. 킬로칼로리 칼로리도 됩니다. 이거 뭐죠? 열 에너지. 뭐라고? 열 에너지. 그 다음 또 배우는 김에 하나 더 배워. WH라고 쓰고 와트시라고 읽어. 이거 전기 에너지 계산할 때 써먹어.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미리 좀 알아둬. 와트시라고 읽어. 마지막. 됐어? 요렇게. 그래서 줄과 같은 단위들이 여러 개가 있구나. 그쵸? 같은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됐어. 지금 현재 요건 뭐야? 2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정확하게 해야죠.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 생기지. 정확하게 뭐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아까 우리 쓴 것도 2를 받으면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그치? 변하는 거야.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운동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어.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다른 물체하고 부딪히면 일을 할 수 있겠네. 거꾸로야 이제. 거꾸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이런 짓거리 할 겁니다. 자, 가만히 있는 누구한테? 가만히 있는 누구한테? 수레한테. 아니, 수레가 아니라 나무도막한테. 누가? 수레가 슝 하고 와가지고 퍽 친 거야. 퍽 치니까 쑥 하고 밀려나면서 이제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바뀌는 거야. 맞아요? 맞아? 됐어?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 간단하게 써보면 수레는 뭘 갖고 있었지? 운동 에너지야. 이 운동 에너지가 바뀌면서 줄어들면서 왜 줄어들지? 잘 봐라. 여기 있는 수레가 나무 도박을 오른쪽으로 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수레가 나무 도박을 오른쪽으로 치면 나무 도박은 수레를 왼쪽으로 쳐버려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그치? 작용반작용.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다. 내가 벽을 치면 내 손이 아파. 벽은 아프다고 얘기 못하는 무생물입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했는데 왼쪽으로 힘받은 거잖아. 당연히 느려지겠죠. 느려지면 속력이 감소하죠. 운동 에너지 감소하죠. 대신 이 녀석이 얘한테서 에너지를 받은 거야. 얘는 가만히 있던 녀석이 오른쪽으로 일 받았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됐어? 그래서 이때는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 얘가 얘를 쳐서 이제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 때문에 A 녀석이 오른쪽으로 일 받으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잡자. 근데 문제는 뭐야? 야, 분명히 이란 새끼가 쭉 가고 있었는데, 그치? 왜 멈췄지? 정지했잖아. 왜 멈췄지? 항상 물체가 운동할 때는 물체의 운동만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죠.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마찰력. 내가 여기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 요거. 퍽 쳐봐. 계속 가니 가다 멈추니. 가다 멈추지. 왜? 마찰력. 야, 여기 있는 요 칠판 주기를 퍽 쳐서 멈추는 거하고 이 수레를 받아가지고 이 나무도박이 멈추는 거 뭐가 틀려? 똑같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쓸 건 이겁니다. 잘 봐. 수레.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나무도박을 미는 일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근데 나무도박을 미는 일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근데 이 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생겨줄 때 더도 말고 그치? 뭐만큼만 적용하면 돼? 마찰력만큼만 적용하면 돼. 아까하고 똑같네? 이 힘의 크기가 뭐라고? 마찰력.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크잖아? 나무 도박을 멈출 때까지 한일의 양이 커질 거야. 그때 한일의 양이 커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지. 아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무 도박이 밀려나는 거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나무 도박이 한일의 양이지. 이게 바로 뭐야에 해당돼? 수레의 운동 에너지 크기지.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저걸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본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1로 바뀌었어.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야. 그 다음 나무 도막을 함유량은 마찰력이라는 힘 똑같으니까 어차피 B끔 곱하기 이동거리야. 맞아? 되니? 그 다음 2분의 1은 상수니까 버려. 되니? 그럼 지금부터 생각 잘해. 야, 질량과 수레의 운동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놓고 질량 2배면 운동 에너지 2배, 이동거리 2배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운동 에너지 값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 거리로 대충 아는 거야. 대신해서 아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번엔 속력과 이동거리, 즉 운동 에너지 관계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질량을 일정하게 놓고 속력을 2배 때려버리면 거리가 소요나 몇 배가 되냐? 4배, 4배가 뭐야? 그러면 속력이 3배가 됩니다. 주원아, 이동거리 몇 배가 되냐? 너 이 새끼 또 그냥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너 멍 때렸지? 어? 멍 때려. 너 멍한테서 너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멍 그만 때리라고. 폭행 사건으로 고소고발 들어가. 이 새끼가 그냥 아주. 다시 속력이 3배야. 속력만 3배야. 이동거리 몇 배야? 아니 저 새끼 네 옆에 있는 애가 아까 2배라고 해서 나한테 욕 먹었으면 2배의 제곱 안 보여? 그럼 4배지? 3배의 제곱이면 몇 배야? 그레이스에이야. 이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려. 됐어? 승환아, 거리가 4배야. 속력 몇 배니? 그치, 2배죠. 거꾸로 물어봤지. 거리가 16배야. 손준서, 속력 몇 배야? 4배죠. 지원아, 거리가 3배야. 속력 몇 배야? 그치, 루트 3이죠. 맞지? 루트 3 맞아. 제곱근. 됐어? 맞아? 왜 갑자기 선생님 여기 루트가 나와. 나옵니다. 알겠니?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냐? 여기서 이제 니들이 많이 틀리는 거 뭐야? 이거 질량 여기가 문제 없어. 근데 속력에 비례한다? 아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 입버릇처럼 외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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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저걸 아무리 강조해도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제곱에 비례하는 거,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한다니까? 나도 해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펜 또 있어. 그치? 뭐에 비례한다고? 그렇지. 날 알려줘서 고마워.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네가 대답 못했으면 나 팔 무진장 아플 거야. 뭐라고? 잘 모르겠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지는 알겠지? 속력에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됐습니까? 됐어? 더 이상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봐. 됐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거야. 별표.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의 관계라고 했어.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 높이인데 9.8은 상수니까 버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요. 잘 봐. 위치 에너지 2P는 비례한다.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잘 봐. 난 질량과 위치 에너지 구하고 싶어. 비례, 반비례인지. 높이가 일정해야 되지. 그래서 봐봐. 높이 일정할 때 비례해요. 그렇지? 됐어? 그 다음 이번에는요. 높이와 위치 에너지 관계 우리가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질량 일정할 때 비례해요. 됐니? 됐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엔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과의 관계야. 2분의 1은 상수니까 버려. 2K는 질량 곱하기 제곱이.
그치? 그러면 잘 봐. 여기 봐봐. 속력 결정할 때 질량과 운동 에너지 몇 배? 몇 배가 아니라 무슨 관계? 비례. 그렇다면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는 무슨 관계? 제곱이 비례한다겠죠. 아, 또 해줘야 되잖아. 야, 속력이 비례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 했어? 제곱이, 야, 제곱이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이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 야, 지금 왜 이렇게 멀어?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제곱이야. 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질량 결정할 때 운동 에너지와 뭐가 비례한다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속력의 제곱. 맞죠? 요게 중요해요. 요거 엄청 중요해요. 그렇다면 드디어 속력이 나왔고 운동 에너지가 나왔어. 이건 뭐라고 어떻게 그려야 돼? 저는 어떻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 자, 속력 2배야. 운동 에너지 몇 배? 4배죠. 자, 그러면 잘 봐.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처음 기준. 이거를 운동 에너지 2K라고 하자. 그럼 2V가 되면 몇 K가 될까? 4EK가 되지. 3V가 되면 어떻게 될까? 9EK가 되겠지. 4V가 되면 어떻게 될까? 16EK. 5V가 되면 뭐가 될까? 25EK.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되니? 그러면 처음에 0일 때는 0이겠고. 그럼 잘 봐. 속력이 V만큼 다 증가하고 있지. 운동 에너지는 몇? 1, 3, 5, 7, 9. 어? 똑같이 증가해? 아니면 증가하는 비율이 증가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설마 중3 정도 됐는데 저 정도 그래프도 해석 못한다?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 해석도 못한다? 야, 진짜 솔직히 까놓고 해서 고등학교 가면 안 돼. 니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당연히 모양도 틀리니까 틀리겠지, 해석도. 그렇지? 자, 얘는요. 잘 봐. 똑같이 x로 비교 한번 해볼게. 얘도 똑같이 x로 한번 비교해 볼게. 지금 내 간격이 전부 x를 똑같이 만든 거야. 됐어? 근데 x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잘 봐. 똑같은 x일 때 처음에 이만큼의 비율. 똑같은 x일 때 그 다음 오이 커졌네? 똑같은 x일 때 오이 겁나 커졌네? 그치? 얘는 y 값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똑같은 x일 때 겁나 크지? 똑같은 x일 때 오이 줄어들었네? 똑같은 x일 때 오이 줄어들었네? 반대지? 반대야. 알겠니? 얘는 증가하는데 증가 비율이 증가. 얘도 증가하는데 증가 비율은 감소. 됐어? 이렇게. 됐냐? 이런 거 잘 따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그려놔야 돼. 되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라고 했어. 얘들아, 위에 있는 녀석은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겨. 맞죠? 됐니? 자, 아까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현재 요 위치에 있어. 통장 있는 돈하고 똑같아. 당장 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일해요? 나중에 일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통장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야지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 얘기가 여기 문제예요. 자, 현재 여기 있는 사과 중력의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 하지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일 못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사과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거든. 통장 속에 돈이 있었거든. 근데 이 통장 속의 돈을 끄집어내. 그럼 이제 뭐를 할까? 일을 하겠지. 이때 일하는 새끼는 누구야? 중력. 뭐라고? 중력. 맞지? 다시 한번. 사과가 현재 요 위치에 있어. 그치? 통장 속에 돈을 갖고 있었어. 그 뜻이야. 그런 다음에 통장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쓰고 있어 지금. 맞아? 그럼 쓰고 있으면 이 한 일의 양만큼 뭐가 바뀐다고 했지?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이 생긴다. 맞잖아. 그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일 때문에 바로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는 중간 버리고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뀐 거야? 위치가 운동으로. 그러면 아까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뭘로 바뀐다고 했어? 운동의 위치로. 맞아? 야, 분명히 위로 올라갈 때 내가 팍 쳐가지고 속력이 있었잖아.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0이 된다, 속력이. 야, 운동 에너지 어디다 팔아먹었어? 어디다 팔아먹긴?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 거야. 됐어? 변환된 거야.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야. 분명히 얘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조심해. 얘들아 바닥에 닿기 직전은 닿은 거예요? 안 닿은 거예요? 안 닿은 거예요. 바닥에 닿으면 무조건 0이에요. 그렇지? 근데 바닥에 닿기 직전 시간으로 따지면 0.000000000 무한대 1. 그럼 요거지. 살짝 떨어져 있는 거. 멀리서 보면 닿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맞아요? 됐니? 그럴 때는 속력이 최대로 증가된 상태고 그 최대로 증가된 상태에서 운동에너지 값은 왜 생긴 거야? 없던 게 왜 생겼어? 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바뀐 거야. 통장 속에 모아놨던 거 끄집어내 쓴 거야. 즉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올라갈 때는 통장에 저장해 놓고 다시 내려올 때는 저장된 거 끄집어내 쓰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뭔지 알겠냐? 니들 나중에 2학기 때는 요것만 배웁니다. 올라가요 운동의 위치, 내려가요 위치가 운동.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있는 대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 궁금한 거. 야 그러면 궁금한 거. 이 새끼가 만약에 2kg야. 몇 kg? 여기가 5m야. 몇 미터?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 얼마 있었어? 지랄 엽차하고 있네. 야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안 봐? 왜 안 봐? 2번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런 거 얼마야? 98줄. 그럼 내려오면서 한일량도 얼마야? 98줄. 그러면 운동에너지 값도 얼마야? 98줄이지. 맞아? 됐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니들 잘 들어. 이렇게 주어지고 얘들아 네네 선생님 운동에너지 얼마니? 하면 일단 머릿속에 의식의 흐름이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뭐라? 속력 제곱 어떻게 구하지? 아 맞다. 이 자식이요. 선생님 잘 봐요. 5m 떨어졌다며요. 그치? 그럼 5m 떨어졌으니까 이 새끼 떨어질 때 자유낙하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9.8이고 아랫면적이 5m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 구하시면 되잖아요. 지랄염 차기하고 있네. 이 짓거리 하기 싫어가지고 에너지 개념 나온 거야. 뭐라고? 너네 지금 에너지 개념 나오는 거는 왜 나오는지 알아? 말 그대로야. 이 짓거리 하기 싫어서. 이거 고전역학이고요. 좀 세련된 방법을 풀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에너지 개념. 에너지로 푸는 게 와 머리 졸라 좋은 새끼야. 알겠니? 됐어? 이거 안 하려고 이 짓거리 한 거야. 이거 안 하려고. 근데 이걸 또 한다고? 뭐하고 멍청이지. 그러면 선생님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저거 안 쓰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기? 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이 바뀌었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구하면 되지. 맞아?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함부로 쓰면 조투더 망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언제 쓰느냐? 잘 들어. 잘 들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속력을 알고 있거나 다시 한번 뭐라고? 속력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속력을 구할 때만 쓰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언제 쓴다고? 속력을 알고 있거나 속력을 구할 때만. 나머지는 이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어? 니들 과정에 나오는 건 딱 하나야. 위치 에너지가 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위치 에너지가 변해서 운동 에너지 생긴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조투더 망입니다. 니들 친구들 중에 그런 새끼들 겁나 많아. 반 이상이 그럴 거야. 야 이거 운동 에너지 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먼저 쓰고 거기다 질량 집어넣고 속력을 못 구해.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긴 문제 틀린 거지.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요. 지표면 위에 몇 미터 지점에서? 3m 지점에서 4km짜리가 특정 위치에 있는 거야. 맞아? 됐니? 됐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치 에너지가 생길 거야. 그때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9.8에다가 4kg을 곱한 다음 3m를 곱해주시면 되죠. 됐어? 그럼 117.6 나올 거야. 4번. 그러면 얘 분명히 나중에 내려오겠지.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자꾸 있지 않는 한. 맞아?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 바뀔 거야. 그때 이 운동 에너지 값 바닥에 닿기 직전 얼마야? 117.6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니까. 자, 7번입니다. 추는 뭘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요. 그 다음 원통형 나무는 이제 현재 요 녀석에 의해서 2를 받을 거야. 2를 받으면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쵸? 이때 위치 에너지가 크면 2를 많이 한다? 그럼 많이 움직여. 위치 에너지 적으면 2를 조금 한다? 조금 움직여. 됐니? 자, 1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되었다. 맞아요. 그 다음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 동글뱅이.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거리는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여기선 위치 에너지. 이따가 나무 도막 밀려 그거는 운동 에너지. 알겠니? 그래서 거리는 무조건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예요. 거리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한번. 거리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외워. 거리는 에너지야. 이건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하겠어? 위치 에너지겠지. 옆으로 가면 운동 에너지겠지. 거예요, 거예요. 외워다. 자, 그다음 추의 낙하 높이만 2배입니다. 그렇죠?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도 2배가 되겠죠. 단 질량 1점. 추의 질량 1점. 됐죠? 넘겨. 자, 8번입니다. 질량이 10kg이고요.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냐? 자, 이건 운동 에너지 쓰는 공식 써도 될까 안 될까, 재영아? 되죠? 왜? 속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 K는요. 2분의 1 곱하기 몇 킬로? 10kg 단위 쓰는 연습해줘. 그 다음 5m/s에 가로를 걸어놨고 제곱. 됐죠? 그럼 정답 얼마야? 125죠. 정답은 125줄. 그럼 얘는 다른 물체하고 부딪혀서 몇 줄에 일을 해줄 수 있어? 125줄.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질량이 4kg인 녀석한테 얼마 일을 해준 거야? 얼마 일을 해준 거야? 10 곱하기 2. 요 녀석한테 얼마 일을 해준 거야? 20뉴턴 일을 해준 거야. 그러면 니네 이거 외웠지? 한일량은 곧 운동 에너지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어. 맞아? 맞아? 이때 요 값은 어떻게 구해? 나처럼 구한다고 했어. 근데 문제가 있어. 정진의 처음 거 얼마? 0.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이 곧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값.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봅시다. 한일량은 얼마라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20줄. 그러면 운동 에너지 나준 값도 얼마가 되는 거야? 20줄. 됐죠? 그러면 이 20줄 때문에 분명히 이 새끼 속력 있어 없어? 있지? 속력 얼마라고 했어? 속력 구하래.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그럼 잘 봐. 요때 갖고 있는 요 운동 에너지가 20줄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 제곱이죠. 맞아? 됐어? 그러면 요거 2. 그러면 약분. 그러면 얼마나? V 제곱은 10. 그럼 V는 10 루트 10 m/s죠. 됐어? 됐냐? 우리 주원 씨는 다음 시간 가지고 다 필기해 와. 영상 보고. 알았어?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하였다. 10m 낙하하였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야. 현재 얘가 뭘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요. 그럼 내려오면서 뭐를 하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야.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이 운동 에너지 값 구하래.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쓰면 되냐? 아니에요. 속력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요걸로. 그래서 9.8 곱하기 0.1 곱하기 몇 미터? 10미터. 자, 바보 같은 애들은 이거부터 하죠. 선생님처럼 똘똘하면 이거지. 9.5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정답은 9.8.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9.8줄 나와.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 새끼 바닥에 다 끼기 전에 속력도 궁금해. 그러면 뭐 하면 돼? 속력 물어봤어. 그럼 9.8줄은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V의 제곱하고 V 구하시면 되겠지. 산수는 니들이 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D자. 탐구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돼 있어.
일단 우리는 알아요.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 속력이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실험이 좀 틀립니다. 실험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봐. 나무 막대로 질량이 다른 애들을 동시에 밀어버려. 그러면 이 나무 막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 같은 속력을 만들어 버려요. 뭘 만들어 버린다? 같은 속력. 속력을 같게 만들어. 자, 속력은 같아. 그런데 질량이 3대 2대 1이야. 그럼 나무 도막의 한일량도 3대 2대 1이지. 근데 나무 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똑같으니까 이동거리가 여기가 3S면 여기는 2S고 여기는 1S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에너지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죠. 됐어? 됐니? 그 다음 이번에는 그래서 봐봐. 수레의 질량이 1대 2대 3이야.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는 뭐라고?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1대 2대 3 맞지? 응? 자,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은요. 이번에는요. 잘 봐. 속력 측정기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다른 속력 만드는 거고 얘는 질량을 일정하게 만들어줘. 같은 질량. 그 상태에서 다른 속도를 만들어줘. 근데 다른 속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속력을 1대 2대 3으로 바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주원아, 아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해? 아니면 속력에 뭐에 비례해? 그치, 제곱. 그럼 나무 도박의 이동거리는 쓱 1대 4대 9가 돼야 되지. S가 이동거리가. 맞아? 맞아? 진짜 그러냐고 해볼게. 자, 처음에 수레 속력 제곱이 0.01이야. 그러면 얼마였었단 얘기야? 0.1이야. 그렇죠? 그 다음 0.04야? 0.2란 얘기였지. 0.09야? 0.3이었단 얘기지. 1대 2대 3 맞잖아. 됐니? 근데 이때 나무 도박이 이동거리래. 나무 도박이 이동거리는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맞니? 그럼 잘 봐. 얘 2배지. 몇 배야? 4배지. 얘 몇 배야? 3배지. 몇 배야? 9배지. 맞아? 그래서 앞으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과 동시에 제곱을 때려버려. 됐어? 제곱을 때려버려. 그러면 제곱을 때려버리는데 문제가 있어.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어려운데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0.01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면 처음부터 1대 2대 3이잖아. 비율로 푸는 거야, 비율로. 어차피 비율로. 그래서 1, 2, 3이잖아. 그걸 제곱하에? 그럼 1이지. 제곱에 4지. 제곱에 9잖아. 됐어? 이렇게 풀어도 되냐 안 되냐?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정리입니다. 수레의 땡땡이. 그치? 땡땡이가 나무 토막에 미는 일로 전환된다. 뭐가? 운동에너지가. 빨리빨리 적어. 수레의 뭐가? 운동에너지가 나무 도박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나무 도박의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거리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거예요. 자, 2번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밑줄 쳐 속력 일정. 그럼 운동에너지를 구성하는 질량과 속력 제곱 중에 속력이 일정하니까 속력 제곱도 일정, 질량 비례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수레 질량 일정합니다. 운동에너지 결정하는 질량과 속력 제곱 중에 질량이 일정하면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수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 속력 제곱이다. 질량이다. 까먹지 마시고. 자, 질량이 다른 수레 A하고 B를 나란히 놓고 밑줄 쳐 속력이 같도록. 누가 봐도 얘가 무겁죠. 얘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운동에너지 적어요? 많아요? 나무 도박 조금 밀려나요? 많이 밀려나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요. 누굽니까? B. 그 이유도 뭐야? 수레의 질량이 커서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한일량도 많다. 됐죠? 넘겨. 자,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라고 돼 있어. 자, 실제는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미쳤니?
우리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지.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질량이 몇 킬로짜리 쇠구슬이야? 여기 써 있어. 0.11이야. 뭐라고? 0.11, 0.11kg짜리 쇠구슬이 첫 번째 요 위치에 있어.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있죠. 됐죠? 여기다 쓰지 말자. 여기다 써야겠다.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다음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바로 내려오면서 뭘 했기 때문에 그래? 일을 했죠. 그럼 일을 하면서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중력. 그 다음 속력 측정기가 하나 더 있다고 쳐.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빠르지. 아래쪽이. 그 정도는 알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할 거. 이 값이 100이면 100이고 100이지. 200이면 200이 200이지. 바로 처음과 끝을 비교하자. 시작한다. 자, 요 녀석 한번 구해볼게. 9.8 곱하기 0.11 곱하기 몇 미터? 0.5미터. 됐냐? 이렇게 하면 약 0.54줄 나온대. 그럼 내려오면서 얼마 일을 하죠? 0.54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0.11kg 곱하기 평균 속도가 3.13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3.13 제곱. 그랬더니 얘도 0.54줄 나오더래. 우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처음 값과 나중 값이 같지? 그치? 그러면 이 0.54줄 어디서 온 거야? 위치 에너지에서. 아,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거꾸로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 맞아? 다시 위치 감소, 운동 증가. 거꾸로 운동 감소, 위치 증가. 이런 걸 우리가 2학기 때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그 다음 항상 감소한 만큼 증가합니다. 그걸 또 뭐라고 불러? 보존이라고 불러. 아시겠습니까? 됐니?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깜짝 놀랐어 임마.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하죠. 써, 중력. 그 다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에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 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제 2번, 3번입니다. 자, 추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해? 그럼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어? 없던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추의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고 그 다음 추의 운동 에너지 바뀐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질량이 2kg인 녀석이 동글뱅이 0.5m로 써줘야지. 자, 그래서 얘는 9.8 곱하기 2 곱하기 0.5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D부터 하는 거야. 그렇죠? 정답은 9.8줄. 아,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9.8줄이야. 그러니까 한일량도 9.8줄.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값도 9.8줄. 됐죠? 이때 딴 건 안 바뀌고 높이만 4배야. 뭐라고? 높이만 4배. 그럼 위치 에너지 몇 배니, 승현아? 뭐라고? 정신 못 차려? 다시 한번. 높이만 4배로 바뀌었어. 질량 그대로고 위치 에너지 몇 배? 4배. 그럼 한일량 몇 배? 4배. 운동 에너지 몇 배? 4배. 속력 몇 배? 잘했어. 16배 하면 조트도 망되는 거지. 왜? 운동 에너지 이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즉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하지.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력 제곱이 4배, 속력은 2배예요. 그래서 속력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예요. 끝.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돼. 속력이 2배야. 운동 에너지 4배. 속력이 4배야. 운동 에너지 16배. 속력이 25배야. 아, 이거 안 돼. 운동 에너지가 25배라고 하자. 너무 커. 625야 인마. 알겠어? 25의 제곱. 완전 제곱수는 외워줘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5배야. 속력은 5배죠. 야, 속력이 11배야. 완전 제곱수 못 외워? 속력이 11배. 121, 12배. 13배. 14배. 196, 15배. 200, 16배.
256 그렇지. 야, 요 정도로 외워줘야지. 못 외우면 에잉, 아잉, 그치? 수학인데. 자, 끝.